수학원의 마지막 단어는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거고요. 이 단원 안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인데 공통된 내용은 귀납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 같이 들어있는데 둘은 좀 다른 걸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여서 잘라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고 위에 거 먼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 수열을 정의하겠다. 이 수열이 누구인지 알려줄게. 이런 소리인데 그 수열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귀납적인 방법을 이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 맨 처음 수열 이야기할 때 들었던 예제가 이건데 얘를 쳐다보고 우리는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요거 등차 수열이구나. 그래서 일반항을 찾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물론 뭐 1 더하기 n-1 곱하기 2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찾으려고 하거든요. 얘하고 얘는 같은 수열이에요.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좀 딱딱하게 다시 말하자면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얘는 항을 나열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거라면 얘는 일반항이라는 형태로 수열을 정의하는 거예요. 똑같은 수열인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라고. 근데 오늘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은 수열을 나타내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이야기하겠다는 건데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뭐 얘기하냐면 첫 번째 항이 1이다 라고 알려줬고 요거 n번째 오른 녀석이고 n 더하기 1번째 오른 녀석이에요. 이런 걸 이제 책에서 표현하기로는 인접해 있는 항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바로 다음 거다 그런 소리인데 인접해 있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그걸 이제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이 점화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요 수열을 다시 예를 들어서 보면 A1이 1이라고 했는데 이 뒤에 식 n자리에다 1을 집어넣으면 A2는 A1에다 2를 더한 거래요. 그러니까 A1을 여기다 넣으면 A2의 값이 계산돼서 나오고요. 튀어나온 A2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A2에다 2 더해서 A3가 되는 거고 A3를 다시 넣으면 2 더해서 A4가 되는 거지. 그죠?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표현을 하기는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했지만 실제로는 누구한테 좀 가까운 거냐면 요 녀석한테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우리는 요 녀석은 얘한테 더 가까운 녀석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본질은 노가다 해보면 1부터 순서대로 넣어보면 항이 쭉쭉쭉 나올 거고 이걸 쳐다보고 규칙을 찾아서 뭐 일반항을 찾을 수 있으면 찾으면 되고 못 찾으면 뭐 그냥 10번째 항 찾으면 되고 손으로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우리가 만날 대부분의 것들은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계산하기가 편하잖아 그게. 그죠? 정 어려운 게 아니면 웬만하면 일반항을 찾을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열이 정의되어 있어도 1부터 넣어서 나열한 다음에 다시 일반항을 찾을 건데 즉 최종 목적지가 여기인데 굳이 얘를 여기까지 갖다 다시 오는 것이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몇몇 경우에는 보자마자 이게 무슨 수열인지 알 수 있으면 일반항 바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것도 보면 이걸 요 AN을 좌변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는 거야. 그랬더니 2래. 무슨 뜻이냐면 n에다 무슨 숫자를 집어넣든지 둘이 빼면 한 칸 차이 나는 녀석 둘을 뺐더니 맨날 2더라예요. 등차 수열이야 라는 소리라고. 그죠? 이걸 쳐다보자마자 요거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니까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런 소리예요. 나열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오늘 할 건 이런 점화식 중에 보자마자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애들 몇 가지를 정리를 할 거고요. 물론 오늘 정리한 것 중에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열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나열해야 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것에서는 원래 당연한 거다라는 거고
책에 있으니까 짧게 빨리 정리하고 가자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름 있는 거. 첫 번째로 배운 건 등차 수열이라는 건데 이 어떤 관계식을 이용해서 얘가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정의 자체가 등차잖아요.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을 뺀 거랑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거랑 같다 그 소리거든. 이게 등차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필이면 이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른다는 건데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둘이 같아요에서 이거 우변 넘기고 요거 좌변 던지고 반으로 나누면 an 더하기 1이라는 건 an 더하기 2에다가 an을 더하고 반으로 나눈 거거든요. 이거 뭔 얘기하는 거냐면 등차중앙 이야기하는 거야. 결국 다 같은 식에서 온 거란 소리인데 여기 써 있는 이런 식들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A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라는 걸 나타내는 식이라고요. 일종의 특징식이다 그런 이야기고 이 중에서 오늘은 뭘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냐면 요걸 이야기할 거예요. 둘이 빼면 숫자가 나오는 경우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 등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배운 건 등비인데 등비 수열도 얘네들처럼 관계식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을 나눈 거랑 an 더하기 1에서 an을 나눈 거랑 둘이 같더라. 그리고 요걸 우리 공비 r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죠? 당연히 요 녀석이 오늘 배울 중요한 녀석이고요. 나누어서 숫자가 된다면 등비 수열이구나. 뭐 앞에 있는 거 둘이 잘 짬뽕 해보면 등비 중앙도 역시나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거 다 A라는 수열이 등비 수열임을 나타내는 특징식들입니다. 원래 이 뒤에 뭐 조화 수열이나 개차 수열이나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 뭐 책에서 이제 조화 수열은 대놓고 나오진 않아가지고 그거는 뭐 혹시 문제 풀다 나오면 보시면 되고요. 이따가 정리할 때는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요 두 개가 이름이 달린 거고 이런 식들을 쳐다보면 아하 이거 등차구나 등비구나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면서 자주 보게 될 특별한 점화식들 몇 개를 살펴볼 텐데 이거 책마다 좀 정리하는 툴이 순서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할게요.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서 얘처럼 숫자가 나오는 거야. 어떤 점화식이 나왔는데 둘이 뺐더니 숫자래. 이거 무슨 소리라고? 등차 수열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 숫자 자체를 공차로 갖는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초항은 나와 있을 거고 점화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공차 나온 거니까 등차 수열 일반항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게 둘이 빼서 숫자가 아니라 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당연히 뭐 n에 관한 식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둘이 나누어서 숫자가 나오는 경우 있어. 물론 나누어서 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둘이 나눠서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우리 이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얘는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소리예요. 그죠? 둘이 나누어서 식이 되는 경우는 얘는 이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푸는 방법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가 정리하도록 하고 약간 특별한 걸로 이렇게 생긴 녀석도 한번 볼 텐데 얘도 뭐 숫자인 경우도 있고 식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얘를 따로 정리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녀석은 이름이 있긴 있어요. 숫자인 경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화수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우리는 일반항을 구하는 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의 이름이 하필이면 조화수열이라고 있어서 그렇지 조화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야. 역수치한 걸 B라는 수열로 치환해서 등차수열처럼 찾는 거예요. 역수치에서 빼서 식이 나왔대. 마찬가지예요. 이거 역수를 취한 걸 역수를 치환하면 이거랑 똑같은 녀석이 돼요. 이걸 bn 더하기 1 bn이라고 보면 둘이 빼서 숫자거나 식이란 이야기니까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죠? 근데 요거는 모양이 약간 골치 아프게 생겼거든요. 요거 옆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일단 요 6개 중에
중요하게 뚫린 거 요거 두 개를 같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위에 거부터 쟤도 사실 이름이 있긴 있어요. 뭐 옛날에 선행 해봤던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데 저걸 개차수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뭐 공식적으로는 교과서에서는 빠졌으니까 이런 얘기야. an 더하기 1에서 그냥 바로 일반화 시켜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뺐더니 어떤 식이 나오는 경우래. 찾고 싶은 건 n번째 오는 녀석인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연속한 녀석이야. 둘이 뺐거든요. 그 우리 수열의 합할 때도 했지만 연속한 녀석이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으면 1부터 순서대로 다 넣는 거야. 그래서 넣어보면 A2에서 A1을 빼면 F1이고요. A3에서 A2를 빼면 F2고요. A4에서 A3을 빼면 F3이에요. 해서 N-1까지만 넣을 거예요. 이게 뭐 등차 수열도 보면 공차 N-1개 더하는 거고 등비 수열도 공비를 N-1개 곱하는 거니까 얘도 N-1까지만 집어 넣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뭐 한다고? 싹 다 더할 거라고요. 더하기를 해보면 예상했던 대로 가운데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싹싹싹 지워져서 남는 건 AN에서 A1을 뺀 거고요. 우변은 F1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하기를 해보니 이건 결국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결국 AN이 누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 FK는 누구냐면 둘이 빼서 나온 식, 요 식 자체가 여기 들어가야 될 녀석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얘가 머릿속에 구조로 딱 들어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결론을 딱 외우는 게 제일 편하긴 하겠죠. 뭐 필요한 게 얘니까. 그래서 생긴 모양은 저건데 문제 풀다가 보면 둘이 빼서 식이 나왔대. 그러면 아 초항에다가 얘네들 쪼로록 더해서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거든요. 이 식에 따르자면 A2에서 A1을 뺀 게 F1이래. 다시 말해서 AN 더하기 1은 AN에다가 FN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2는 A1에다가 F1을 더하는 거고 A3은 A2에다가 F2를 더하는 거고 얘는 F3을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N을 생각해보면 Fn-1까지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요. 얘한테다 얘를 더하면 얘가 돼. 근데 이거 우리 등차 수열 할 때도 했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것들 싹 다 더하면 얘가 된다 그런 소리잖아. 그 식이 얘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죠? A1에서부터 F1, Fn-1까지 다 더하면 AN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시그마 할 때 했던 구조이기 때문에 요걸로 제가 설명한 거고 실제로 이렇게 써 있는 개차 수열 설명할 때 이렇게도 많이 하긴 하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요게 둘이 빼서 식이 나오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항이고요. 요 녀석도 생각해보면 이런 거거든. AN 더하기 1에서 AN으로 나누었을 때 어떤 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비슷한 건 뭐냐면 빼서 식이 되는 거야. 연속되어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어. 1부터 넣은 다음에 다 더하면 가운데가 소거되거든요. 그럼 얘는 나누기로 연결된 거잖아요. 1부터 순서대로 다 넣을 거야. 해서 얘도 n-1까지 넣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얘는 뭐 하면 되겠어요? 싹 다 곱하면 되는 거지. 빼기로 연결된 거니까 다 더하면 가운데가 소거되는 거고요. 나누기로 연결된 거네. 다 곱할 거면 이렇게 다 약분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좌변에 남는 게 AN 나누기 A1 얘만 좌변에 남을 거고 우변은 F1, F2 해서 Fn-1까지 곱한 게 돼요. 그래서 일반항 찾아보면
AN이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n-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데 약간 비슷한데 얘는 다 더하는 건데 더하는 건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쓴 거고 연속해서 곱하는 건 우리가 배운 기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쓴 거고. 그죠? 차이가 어떤 식이면 순서대로 넣으면 가운데가 지워질 거니까 가운데 쑥 다 더하면 되고 1 차이 나는 게 나누기로 연결된 거니까 1부터 넣어서 다 곱하면 알아서 가운데가 다 소거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빼기랑 나누기로 연결된 것만 좀 다른 거지 비슷한 거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등차랑 등비 사이의 관계 할 때도 왜 여기다가 지수에다 이거 얹으면 등비되고 여기다 로고 씌우면 얘 된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뭔 소리냐면 얘는 공차를 n개 더하는 거고 얘는 공비를 n개 곱하는 거고 n-1개 더하는 거고 n-1개 곱하는 거고 n-1까지 넣어서 다 더하는 거고 n-1까지 넣어서 다 곱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것만 차이 나는 거지 큰 틀에서 보자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름이 뭐 있으니까 쓰긴 씁니다만 이렇게 있고요. 얘는 이름은 없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지. 1부터 넣어서 다 곱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마지막에 있는 저 두 개는 밑에 있는 두 개는 생긴 것 자체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긴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에서 만나면 조금 당황스러워요. 왜 당황스럽냐면 3an 더하기 1 더하기 an 이 an 더하기 1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반대로 할 거 그랬나? 이런 거거든요. 이거 반대로 하자. 얘를 더하기 1로 하고요. 얘를 그냥 an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이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면 이거 중에 누구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거 양변을 an 더하기 1로 나눈다고 치면 얘는 3 더하기 an 분의 1이 an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즉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an 더하기 1분의 1에서 an 분의 1을 뺀 게 3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아 이거 그냥 bn이고 요거 bn 더하기 1이니까 역수 취하면 등차되는 거고 일반항 구해서 다시 역수 취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여기까지 왔을 때의 이야기고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저걸 쳐다보고 이렇게 생긴 점화식을 쳐다보고 아 이거야 라고 알아차리는 게 얘는 어려워요. 이렇게 나오면 순진하고 좋은데 이렇게 잘 안 나올 거라고. 그래서 요 녀석은 마지막에는 얘네들은 이거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문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쳐다보고 아 사실은 이게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요. 비슷한 모양새로 이런 것도 있거든요. an 더하기 1이 3an 더하기 1 분의 an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생긴 것도 생긴 모양이 되게 이상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통째로 역수치하면 그냥 이거예요. 이거 통분해가지고 역수치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쳐다보고 아 이것도 역수치해서 생각해보면 이거야 인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인다고. 그죠? 그래서 이건 내가 배운 것 중에 없네 약간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배운 것 중에 없는 게 아니라 뭐 역수를 취한다던가 같은 수식이나 숫자로 나눈다던가 하는 정도의 이 1차원적인 작업은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 중에 하나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책에 보면 우리 책에는 없어서 제가 정리하기 좀 그런데 원래 이 점화식 하면 되게 유명한 녀석으로 두 개가 더 있거든요. 1차 함수 형태의 점화식도 있고 사망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는 다음에 두 번째 바퀴 돌 때나 뭐 내신할 때 혹시 필요하면 다 제가 정리하고요. 오늘 수업할 때 그거는 뺄게요. 근데 빼긴 뺍니다만 그거 교과서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 이 수학적 기납법을 다루는 방법이 뭐냐면 노가다예요. 노가다 해서 규칙을 찾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A1이
5야. 뭐 AN 더하기 1이 2AN 빼기 1이야.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A10 찾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 A10을 정말로 10번 계산해서 찾을 수도 있는데 10을 찾으러 갈 때 10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넣어서 규칙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A1이 5잖아요. 그럼 A2는 2 곱하기 5에서 1 빼는 거야. 그죠? 계산 안 하고 내비둬요. A3은 여기다가 2를 곱한 다음에 1 빼는 거죠. 2의 제곱 곱하기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거예요. 계산 안 하고 내비두고요. A4라는 건 또 여기다 전체적으로 2를 곱하고 1 빼는 거야. 2의 세제곱 곱하기 5 빼기 2의 제곱 빼기 2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약간 느낌이 오나요? A5라는 건 2의 4제곱 곱하기 5 빼기 2의 세제곱 빼기 2의 제곱 빼기 2야. 그리고 빼기 1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A10이라는 건 누가 될 거다? 2의 9제곱 곱하기 5 빼기 2의 8제곱 2의 7제곱 2의 6제곱 1까지 뺄 거다 라는 소리고, 이건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할 수 있죠. 앞에 있는 건 5 곱하기 2의 9제곱은 내비두고 이건 얘를 초항이라고 보면 공비가 2니까 항의 개수는 2의 8제곱이에요. 얘는 2의 0제곱이고 그래서 9개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5 곱하기 2의 9제곱에서 2의 9제곱을 하나 빼는 거니까 4 곱하기 2의 9제곱이고 더하기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2의 11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과서에서 찾는 방법은 왠지 일반항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반항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항을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거예요. 약간 좀 이상해 보이죠. 물론 얘도 원래 일반항 찾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 교과서에서는 알려줬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보자마자 일반항 찾는 걸 연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하고요. 혹시 문제 풀다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찾는 연습을 하기는 하셔야 돼요. 혹시 학교에서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긴 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다 이고요.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빨리 보고 밑에 거 마저 볼게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고, 첫째 항이랑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이걸 점화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항이랑 점화식으로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 이것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초항이랑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고요.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나 등비 수열에 해당하는 특징식이에요. 빼서 일정하다, 즉 숫자다. 그러면 등차고, 나누어서 일정하다면 등비고, 이건 등차 중항, 이건 등비 중항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더 하고 있죠. 뭐 식은 이렇게인데 제가 칠판에 써놓은 거대로 하자면 요거 좌변으로 넘겨서 빼면 식이 되는 경우다예요. 그죠? 그래서 빼서 식이 되는 경우는 1부터 n-1까지 넣어서 다 더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고, 나누어서 식이 나오는 경우는 1에서 n-1까지 넣어서 다 곱한다고요. 요거는 나타낼 기호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땡땡땡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고요. 예제 풀러 가보면 첫 번째 건데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녀석이지. 초항이 2라고 나왔고 얘를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뺐더니 일정하구나. 차이가 동등하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2고 초항이 2구나. 그러니까 AN이 2N이다. 이렇게 바로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서 시그마 하라는 거야.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2K, 2K 플러스 1. 뭐 이렇게 생긴 거겠다. 그쵸? 분의 1.
그래서 4분의 1로 뽑아내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더하기 1분의 1이고 요건 이제 부분분수로 쪼개지는 거네요. 그죠? 한 칸 차이 나는 거니까 맨 앞에 거 하나 남을 거고 맨 뒤에 거 하나 남을 거고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건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생긴 거니까 4의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죠? 요 뒤에 시그마는 뭐 앞단원에 있는 수열의 합 복습하라고 나온 거고 요거 쳐다보고 이게 등차 수열인지를 한번 알아봐라 라는 문제였고요. 다음에 나온 건 46번 초항이 1이라고 되어 있고 AN 더하기 1이 3AN이래요. 우린 이걸 쳐다보고 뭘 생각할 거라고 나누었더니 3이라는 일정한 숫자구나.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구나. 그래서 AN이라는 건 초항이 1이고 쓰지 맙시다. 3의 N-1제곱 이란 소리고요.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으로 구하면 되죠. 초항은 1, 공비는 3, 항의 개수 5개.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AN 더하기 1이랑 AN인데 뒤에 보니까 4N 빼기 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AN을 좌변으로 넘기면 AN 더하기 1 빼기 AN이라는 게 4N 빼기 3 이렇게 생긴 식이에요. N에 무슨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계속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등차는 아니지만 N에 관한 식이더라 라는 거고 결론을 바로 내보면 A1N이라는 건 A1에다가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물어본 게 AK니까 AK로 써봅시다. AK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에요.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K-1까지 4N 빼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이 뒤에 들어와야 되는 식이 요거 전체라고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요건 K에 관한 식이 될 거고 뭐 자연수 거듭제곱으로 구하셔도 되고 뭐 등차 합처럼 구하셔도 되고 자연수 거듭제곱이라고 치면 2분의 K-1 K 빼기 3 K-1 해서 정리 싹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맞냐? 2K제곱 빼기 2K 빼기 3K 빼기 3 더하기 3. 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가 AK고 여기에다가 다시 시그마 붙여서 1에서 10까지 더하세요.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원래대로 풀자면 막 1에서 n에다 1부터 k-1까지 넣어야겠지만 그 결론이 요 녀석이야 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면 한 줄 만에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는 한 줄 만에 할 수 있는 녀석이니까 기억하시고 요 녀석도 아주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둘이 뺄 수 있는가 봤더니 뺄 수는 없게 생겼고 둘이 곱할 수 있는가 나눌 수 있는가 봤더니 둘이 나눌 수 있게 생겼죠. 그래서 둘이 나누어 보면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이라는 게 N분의 N 더하기 2예요. 나누어서 식이 되는 경우야. 얘도 한 줄 만에 일반항 찾아보자면 어찌 생겼다. A1에다가 F1, F2 해서 N-1까지 넣어서 다 곱하는 거. 니까 A1은 1이고요. F1은 여기다 1 넣으라는 이야기네. 1분의 3, 2분의 4, 3분의 5, 4분의 6 등등등 해서 제일 마지막이 얘니까 요거 집어넣어 보면 N-1분의 N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써보면 그래서 어찌 생겼다는 이야기야. 잠깐만. A30 찾으라고. A30이라는 건 그래서 누가 될 거냐면 마지막에 넣는 숫자가 29까지 넣겠죠? 29를 집어넣으시면 29분의 31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싶겠지만 분모랑 분자에 n이랑 n 더하기 2예요. 얘네들도 두 칸 차이 나는 게 사실상 나누기로 연결된 거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곱하고 있잖아요.
두 칸 차이 나는 게 곱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약분 될 거야. 그래서 얘랑 얘가 없어질 거고 얘랑 얘도 없어질 거고 뭐 얘랑 얘도 없어지겠죠? 순차적으로 없어지다 보면 이렇게도 없어질 거예요. 앞에 1하고 2 두 개 남았고요. 맨 끝에 30이랑 31이랑 두 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초항이 1이었고 1 곱하기 2분의 30 곱하기 31 이렇게 생긴 녀석이 A30이라는 녀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오는 것도 어쨌든 우리가 산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약분될 만한 녀석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팩토리얼 같은 걸로 해결하는 녀석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은 1156번인데 SN에 대한 힌트들이 나와 있고 물어보고 있는 건 A10이거든요. 그럼 S하고 A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SN에서 SM-1을 빼면 AN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S가 여러 개 붙어 있거든. 그럼 저걸 쳐다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어차피 그러니까 사실은 방법이 두 개예요. 이거 S라는 녀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SN의 일반항을 찾은 다음에 그 SN의 일반항으로 AN을 찾으러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바로 AN을 찾으러 가는 것도 방법이 돼요. SN 더하기 1이 2SN 더하기 3인데 우리가 아는 건 SN 더하기 1에서 SN을 빼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식을 하나 만드는 거죠. n 자리에 n-1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둘을 뺄 거예요. 그럼 좌변은 여기서 요거 빼는 거니까 an 더하기 1이고요. 우변은 3은 어차피 없어질 거네. 2sn에서 2sn-1 뺄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대신에 요 식엔 1은 집어넣지 못한다. 왜? 요 녀석 때문에. 요 녀석 때문에 1은 집어넣을 수 없어서 2부터만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걸 찾았어요. 그럼 첫 번째 항을 따로 좀 찾아야 될 텐데 첫 번째 항은 누구냐면 이건 S1이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1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라고 찾았고 두 번째 항도 손으로 찾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2부터 넣을 거기 때문에 A2를 넣어서 A3를 찾을 수 있고 A3를 넣어서 A4를 찾을 수 있고 A4를 넣어서 A5를 찾을 수 있지만 A1을 넣어서 A2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2를 얘 가지고 찾으셔야 되고 S2라는 게 2S1 더하기 3이거든요. 이 S1이 얼마였냐면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5인데 S2는 뭐였어요? A1이랑 A2를 더한 게 S2잖아요. 근데 A1이 1이 되며 그럼 A2는 4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A1은 1이었는데 A2는 갑자기 4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1은 집어넣을 수 없다라는 소리고 대신에 확실한 건 뭐냐면 이제부턴 A2가 4야. 그럼 그 이후로 A3는 8 될 거고요. 그 다음 16 될 거고 그 다음 30이 될 거예요. 요 식에 따라서. 그래서 AN이라는 걸 찾아보면 마치 두 번째 항이 4고 공비가 2인 녀석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4에다가 2를 n-2개 곱해서 만든 녀석처럼 생겼다라는 소리예요. 원래 우리 초항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하는 건데 두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공비를 한 개 덜 곱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초항은 1이야. 이렇게 따로 쓰시면 되겠죠. 얘가 A라는 수열의 일반화가 될 거다예요.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A 수열이고요. 물어보고 있는 건 A12니까 여기다 12 집어넣으시면 답은 되겠죠. 얘는 해보니까 이 퉁쳐서 없어져서 그냥 2의 n제곱 이렇게 생겼다. 그죠? 얘는 그냥 2의 n제곱이네요. 그래서 A에는 초항 빼고 나머지는 2의 n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해야 될 얘기는 수학적 귀납법인데, 얘는 귀납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 같이 들어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얘는 우리 그 수학 하의 초반부에 보시면 집합이랑 명제라고 있고, 그 명제 단원에 보면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있어요. 어떤 명제 증명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거 뭐 대우를 이용한 증명, 또 기류법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뭐냐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건데, 보통은 직접 증명할 수 있으면 직접 증명하면 좋은데 그렇기가 되게 불편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 대우나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걸로. 이 수학적 귀납법은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약간 기계적인 풀이여서 처음에 몇 번만 연습하시면 그 다음엔 뭐가 나오든 거의 비슷하게 풀리거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다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세요. 이런 건 안 나와요. 참이야. 참인 명제만 나올 거야. 증명하세요야 이걸로.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증명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고요. 즉 어차피 참이니까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중간에 식만 예쁘게 잘 정리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메커니즘은 그냥 도미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미노는 앞에 거 쓰러지면 다음 거 쓰러지고, 다음 거 쓰러지면 그 다음 거 쓰러지고, 맨 앞에 거 하나 톡 치면 뒤로 다 쓰러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오는 녀석이 성립한다고 치고 K번째가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K 플러스 1번째가 자동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야. 얘를 참이라고 가정하는 순간 얘가 자동으로 참이 돼. 이거 넣어서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이거 넣은 것도 성립하네. 그 말은 K가 성립하면 K 플러스 1이 성립한다는 건데, 아까 첫 번째가 성립한다며. 그럼 두 번째가 성립할 거고, 두 번째가 성립하면 세 번째가 성립할 거고, 세 번째 거 하면 네 번째 거 할 거니까 쭈르륵 다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점화식에서 A1 넣으면 A2 나오고, A2 넣어서 다시 A3 찾고, A3 넣어서 A4 찾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단원에 묶여 있는 거라고. 어쨌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그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혹은 주어진 숫자들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예제로 바로 가서 보면 되는데, 보면 수학적 귀납법에서 나오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등식이고 하나는 부등식인데 거의 비슷하고 부등식에서 딱 하나 차이 나거든요. 요건 이제 박스 채우세요인데, 박스가 없어도 푸는 방법은 어차피 빤히 정해져 있어요. 얘가 성립하는 걸 보이세요니까 첫 번째로 뭐 보여준다고. 이거 옆에 써 있으니까 좀 별로죠. 어디서부터 써있냐? 여기서부터. 얘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니까 n에다 1, 2, 3, 4 아무거나 넣어도 돼, 그 소리거든. 그래서 첫 번째 오는 건 뭐냐면 n이 1일 때예요. 그래서 n이 1일 때 좌변은 1에 1부터 시작해서 2의 0제곱으로 끝나는 거니까 2의 0제곱이면 그냥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거고, 우변은 2의 1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역시나 1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죠.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 라는 거고,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다시 말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k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살펴보면 좌변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2의 k-1을 지나서 2의 k제곱까지 가겠죠. n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거든. 근데 써놓고 좌변 써놓고 나서 보면 요 녀석이 아까 내가 참이라고 가정했던 부분에 딱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 자리에 얘를 쏙 집어넣을 거야. 이왕 가정한 거 갖다 써야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 요거 둘이 더할 수 있네. 그죠? 2의 k제곱이랑 2의 k제곱. 즉 2 곱하기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야. 얘는 2의 k 더하기 1제곱 빼기 1이야. 요건 사실은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뭐 한 것 같아요? 우변에 있는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게 나왔다 그 소리예요. 좌변에다가 n의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더니 내가 아까 가정했던 거 싹 이용해보면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네. 가정했더니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써먹은 기술이라고 해봐야 뭐밖에 없냐면 똑같이 한 번 더 쓴 거야. n 대신에 k 쓰고. 얘는 뭐 한 거예요? 좌변에 k 플러스 1 쓴 거고 성립한다고 가정했던 거랑 똑같은 부분 찾아서 바꿔치기 하고 우변에 k 플러스 1 쓴 거예요. 이거 계산해서 안 쓰고 그냥 바로 결론만 써도 돼요. 얘가 참이잖아 어차피. 이렇게 결론 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걸 2 곱하기 2의 k제곱 얘를 2 곱하기 2의 k제곱 빼기 1 이렇게 쓰고 끝나면 안 돼요. 이거 같은 건데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성립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정말 고지고대로 좌변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식이니까 우변에 k 플러스 1이 나왔어를 보여줘야 되거든. 정말 딱 이 모양이 나와야 돼. 그래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좀 치사한 것 같지만 차라리 다행이야. 뭘 결론으로 보여줘야 되는지 안다고. 그냥 여기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결론으로 나오면 돼. 근데 당연히 나올 거라고요. 참인 명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걸 또 이제 책마다 조금 다르게 서술하는 건 뭐냐면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유심히 보면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얘하고 얘하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양변에 그냥 2의 k제곱을 더한 거랑 똑같은 꼴이에요. 얘를 더한 거랑 똑같아요. 왜 하필 얘를 더했냐면 n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니은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거고 양변에 2의 k제곱을 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라고. 하필이면 2의 k제곱을 더한 이유는 뭐라고요? n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나에 들어가야 되는 건 2의 k제곱이고 여차저차해서 결론으로 다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n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모양만 알고 계시면 이 메커니즘만 이해하시면 금방 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뭐 요걸 해볼까요? 이거랑 비슷하게 해보면 4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저게 성립하는 걸 보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미노는 4예요. 1이 아니고. 그래서 n이 4일 때를 생각해보면 좌변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24고요. 우변은 2의 4제곱이니까 16이에요. 그래서 얘가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n이 4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n이 k일 때 물론 k는 4 이상이겠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겠다. 가정하면 즉 저기다 k 쓴 거 한번 또 쓰라는 거예요. 얘를 참이라고 가정했더니 좌변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똑같이 생긴 녀석이 지금 보이잖아요. 요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부등호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 대신에 얘로 바꿔치기를 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뭐 쓸 거냐면 2에 k 플러스 1 그냥 대뜸 쓸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얘를 왜 쓴다고요? 이게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결론이니까. 좌변에 k 플러스 1 넣은 거고 우변에 k 플러스 1 넣은 거야. 얘가 결론으로 나와야 이거 봐.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4 이상 n에서 성립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럼 다시 굳이 왜 얘를 갖다 썼냐 하면 얘가 보여줘야 하는 결론이니까 얘를 썼다라고 말했는데 약간 찝찝하긴 하거든요. 여기 부등호는 특별히 말없이 그냥 대뜸 쓴 거잖아요. 얘보다 작은 숫자는 얘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거 무수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요 녀석을 갖다 써서 성립한다고 말하는 거냐? 요 부등호에 대한 해설이 약간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요 뒤에 이걸 쓰는 거지. 왜냐하면 2의 k제곱 k 플러스 1에서 요거에서 2의 k 플러스 1제곱을 빼보면 요거 2의 k제곱으로 묶인다. 그래서 k 플러스 1에서 1을 빼는 거, 2를 빼는 거야. 즉 2의 k제곱에 k 마이너스 1인데 k는 4 이상이라고 그랬어. 양수고 양수야. 그러니까 이거 0보다 크잖아. 얘한테서 얘 뺐더니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요 녀석 참이지.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 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작은 거 무수히 많은데 왜 얘를 골랐다고요? 이게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결론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등식이랑 다른 건 뭐냐면 빨간색으로 쓴 거. 결론으로 이것이 나와야 한다는 건 맞지만 등식에선 굳이 정리 안 해줘도 되거든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론 내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 이거보다 작은 무수히 많은 식 중에 하필이면 얘를 골라야 한다는 걸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처럼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나서 양변에 뭐 한 거예요? k 플러스 1을 곱한 거예요. 요거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한 거야. 그죠? 요렇게 생겼고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해서 k 플러스 1이야 2의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이야 그리고 대뜸 결론 나온다고요. 근데 얘도 약간 찝찝한 거지. 요 부등호를 설명 안 했거든. 그래서 요 부등호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k 플러스 1이 2보다는 커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왜 k 플러스 1과 2를 이야기했냐면 요 부등호를 설명하고 싶은데 2의 k제곱은 똑같이 있잖아요. 얘는 k 플러스 1이고 얘는 2의 1제곱이거든. k 플러스 1이 2보다는 크니까 요 부등호가 참이야 라는 설명을 뒤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니까 전부 다 성립해.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요거는 문제집이어서 이렇게 박스 빈칸 넣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백지에다가 쓰세요. 그래도 맨날 똑같이 쓰는 거라서 몇 번 연습해 보시면 되고 뭐 서술형으로 나올까 싶은데 이거 말고도 낼 게 많아가지고 뭐 수행평가 이런 걸로는 예전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한두 번씩은 손으로 써보게 되어 있어요. 손으로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더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귀찮고 시간이 아까운 것 같지만 손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나온 건 유형 9번인데 얘는 이 유형 9번에 나와 있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그 자주 나오는 녀석이다. 한 줄 만에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점화식 몇 개를 정리를 했잖아요. 일반항 찾는 걸. 근데 그 중에 없어요. 그 중에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아까 맨 처음에도 말했지만 점화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노가다 해서 찾는 거예요. 원래 메커니즘이 A1 넣어서 A2 찾고 A2 넣어서 A3 찾는 거거든요. 그게 귀찮으니까 몇몇 특별한 경우에는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고 특별하지 않은 경우면 원래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냥 순서대로 넣어보는 겁니다. 물론 일반항 찾을 수 있어요.
일반항 찾을 수 있지만 시키는 대로 해보자고. A1이 1이래. 그럼 A2부터 찾는 거지 뭐 그냥. 찾다 보면 규칙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A2는 A1이랑 A1에서부터 1 곱하기 A1으로 끝나는 거니까 얘는 그냥 1이고요. A3은 A1 더하기 2A2에서 끝나겠죠?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다. 그렇죠? 그럼 A4는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까지 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가 A3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A3 3배에서 또 더하라는 이야기거든요. 3에다가 3 하면 얼마냐? 뭐라고? 12야?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되겠죠. A5는요. A1, 2A2, 3A3, 4A4거든요. 해보니까 요거 A4랑 똑같고 A4 4개 더 더하래요. 5배 하라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요거 60이거든요. 그럼 이런 이야기다. A1은 뭐 그렇다 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보이죠? A6을 생각해 보면 이거 뒤에 5A5 더할 건데 A5에다가 5A5를 더하라는 건 6A5를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6을 곱해서 그 다음 걸 찾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항들을 나열해 보면 몇 배씩 되어 가고 있는지 보인다 그런 이야기야. 근데 뭐 물어봤어? A29분에 A30 물어봤어요. 29번째 항에서 30번째 항 되려면 뭘 곱해야 되니? 분위기를 보니 뭘 곱하면 되겠어요? 30 곱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4에서 5 갈 때 5 곱했잖아. 29에서 30 갈 때 30 곱하면 되겠지. 그죠? 참고로 요 녀석은 일반항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구해보면 AN 더하기 1이 A1 더하기 2A2 더하기 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우변이 쭈루룩 더하는 거라서 약간 복잡하게 생긴 거거든요. 뭐 할 거냐면 마치 SN 하듯이 n자리에 n-1까지 넣어서 n-1 넣어서 뺄 거예요. 그럼 좌변은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되고 우변은 다 지워지고 얘만 남아요. 앞에까지 싹 지워지고 이거 하나만 남아. 그래서 an을 우변으로 던지면 an 더하기 1이 n 더하기 1 an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A1은 이걸로 못 찾고요. 그러니까 A1은 여기다 넣을 수가 없고요. 요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생긴 건데 보면 나누기 하려면 AN분의 AN 더하기 1이 누구라고? N 더하기 1이라고. A29분의 A30 찾으래요. 30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항도 찾을 수 있긴 있습니다. A1 따로 찾으시면 되고 A2 찾아서. 근데 뭐 요거보다는 아까 했던 것처럼 노가다 해보시면 되고 다음 거에 보시면 이거 있죠. 마이너스 1의 n제곱. 둘이 더하는 거거든. 점화식 중에는 둘이 빼서 숫자거나 식이고 둘이 나누어서 숫자거나 식이야. 근데 얘는 지금 둘이 더했죠. 노가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거든요. 이건 무조건 노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나열해 보면 금방 규칙 찾아지거든요. 나열해서 식으로 표현하기 애매하지만 나열해 보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게 금방 눈에 띄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노가다 하라는 아주 강력한 사인입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저거 보면 그냥 노가다 하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그런 게 나왔는데 이게 교과서 편제가 바뀌면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갈 만한데 안 나오는 게 삼각함수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삼각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 혹시 눈에 띄어도 노가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각함수도 보면 주기함수죠. n에다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사인이 값이 계속 순환하면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도 혹시 보시면 노가다 해서 찾을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활용이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할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수학적 기납법 이야기였습니다.